비인도적 국가로 비난받은 일본 기능실습 제도 폐지. 일본 뉴스. 일본 사회 각 분야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기능실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일본답게 이렇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수단인 기능실습 제도를 일본에서 길러진 기능, 기술 또는 지식을 개발도상 지역 등으로 이전함으로써 해당 지역 등의 경제 발전을 담당하는 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3년에 창설된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유식자 회의에서는 2023년 4월 10일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정책인 기능실습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로 이행을 요구하는 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기능실습 제도를 폐지할 것을 검토하게 된 것은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 사업주와 일본인 종업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임금체불과 폭행으로 국제사회에서 비인도적인 국가라는 비난을 받는 영향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일본 기술을 외국인에게 이전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하는 구조이며 인력 부족의 안이한 해결책으로서 기능해온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기능실습생들은 전직을 할 수 없고 한 가지 일에만 강제적으로 얽매인다는 기본적 인권을 소홀히 하는 규칙이어서 선진국에서 보면 노예노동에 해당하는 것이며 인권보호 관점에서 비판받아온 것입니다. 저임금과 관련해서는 4월 16일 미나미 니폰 신문사의 금년화 대우라면 일본보다 한국, 호주가 2위, 개호 복지사에 합격한 전직 기능실습생이 지적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서 필요한 지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보도했습니다. 기사를 보면 2020년 2월 베트남에서 온 가고시마현 카노야시 쿠시라의 특별 양호 노인홈 이와키엔에서 일하는 기능실습생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실습처에서 불이익이 있어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오래 지속되지 않는 배경에는 어학력 부족이 있다며 어학면의 지원이 불충분하다면 새 제도가 된다고 해도 실종 등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급료면 등 대우를 보면 한국과 호주 쪽이 호조건이다. 엔저도 있어 현 상황에서는 일본이 선택받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4월 10일 앱 매거진 미모레라는 매체에서 세계에서 노예제라고 비판인 기능실습 제도를 폐지로 사람에게 친화적인 사회를 위해 우리가 의식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능실습 제도의 큰 문제는 일본 국내와 해외의 인식 차이가 너무 컸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출범 초부터 인권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고 있고 인력 부족은 자동화나 IT화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인력 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임금을 주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IT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 결과적으로 30년간이나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 국내에서의 인권과 노동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해외와 괴리되어 스스로 제도를 재검토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국내외 인식의 차이는 많은 분야에서 일본의 국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타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을 수 없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인권 문제입니다. 일본은 사형 제도가 존속하고 있으며 구류 중에 변호사의 접견이 제한되거나 일부 경우에 열악한 환경에서 구류가 이루어지는 등 일부 국가로부터는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의식의 재검토에는 일본 국민에게도 상응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일본에서는 채소나 쌀 등의 농작물을 싼 가격으로 입수할 수 있고 음식점에 가면
맛있는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데 이것도 외국인 노동자가 저임금으로 농사 등에 종사해준 덕분입니다. 만약 실습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거나 일본인에게 상응하는 임금을 지불하고 이 일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와 같은 가격으로는 식사를 즐기는 것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외국인 기능실습 제도와 관련된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일본은 노동 분야에서는 준법 의식이 낮다. 서비스 산업, 유급 휴가 취급 등등 새로운 것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보다 먼저 현행법 준수를 철저히 하고 노동 환경을 지켜주기 바란다. 다음 댓글입니다. 특정 기능 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예정인 것 같은데 일본 측이 아무리 멋진 겉모양을 만들어도 그 제도를 이용하는 외국인의 목적은 돈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일어난다. 개도국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특정 기능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폐지된다면 좋은 일이다. 이것이 없어져서는 안 되는 회사는 망했으면 좋겠다. 정규임금을 주고 그에 걸맞는 가격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소비자도 그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다음 댓글입니다. 다만 일본인이 하기 싫은 일을 실습생이 하고 있는 현실도 있다. 농가나 공장이 없어지면 생산이 더욱 침체된다. 일본인은 아직 세국의 느낌이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고 제2 언어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계속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무서운 인상을 가진 채로 있을 것 같다. 우선 일본인부터 바뀌어야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TV 뉴스에서 일본 젊은이들이 해외로 돈 벌러 가는 것을 다룬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가는 높지만 급여, 대우가 좋기 때문에 수중에 남는 돈은 일본에서 일하는 것 이상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한편 젊은 노동층이 해외로 흘러가 버리면 인력 부족 대책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개호 분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댓글입니다. 현재 출장으로 한국에 와 있습니다. 한국인 공공쓰레기 치우기 등의 일을 하는 아저씨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실수령액이 25만엔에서 30만엔 정도라고 합니다. 그 외의 나라에도 출장 갔을 때 현지인의 급여 사정을 들었는데 세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급여 사정은 정말 끝났어요. 박봉 경무 랭킹에서는 단연 세계 제1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